왜? 왜 나한테까지 이런 일을 숨긴 거야? 이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미안해.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진 않았어. 이 대화는 그날 상황에 아내가 놀랐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했던 남편과 그 비밀을 파헤치려 했던 아내의 6년차 결혼 기록입니다. 남편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가장 소심하고 가장 위험했던 고백. 그리고 그 소심한 비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지금부터 6년간 말 못했던 남편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제 남편은 성실하고 조용하며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완벽했던 남편에게 숨막히는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퇴근 후 외출, 새로운 운동복, 그리고 저 몰래 확인하는 휴대폰 속의 비밀. 남편 가방 속에서 발견된 건 어린이용 작은 장갑과 리더님이라 적힌 의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500원짜리 캔디 20개 영수증. 저는 숨 쉴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100% 뭔가 숨기고 있다. 은밀한 육아 참여거나 결혼 외의 삶일 것이다. 결국 저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아파트 단지 뒤 어느 건물의 작은 문 앞이었습니다. 창문 너머 제가 목격한 남편의 모습은 회사에서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남편 윤재와의 일상은 드라마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으나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윤재는 성실하고 조용하며 한번 시작한 일은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거나 거실 바닥에 엎드려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그의 변치 않는 루틴이었습니다. 지수에게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의 복잡함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하나의 견고한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부터 윤재의 그 견고했던 루틴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사소하여 지수도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나이가 드니 취미라도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재의 행동은 일관성을 잃었고 그 낯선 모습은 지수의 마음속에 자꾸만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퇴근 후의 동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녀왔어라는 말과 함께 바로 소파로 직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퇴근 시간은 평소와 같았으나 집에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마치고는 곧바로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심지어 전용 외출 복장까지 생겼습니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와 새하얀 기능성 운동복상에 그리고 새로 구입한 듯 보이는 깔끔한 운동화가 그의 표준 복장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수가 물으면 윤재는 항상 어딘가 모르게 들뜬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응, 잠깐 나갔다 올게. 금방 올 거야. 하지만 그 금방의 기준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외출할 때 그의 손에는 항상 접힌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빵 봉투 같기도 했고 때로는 작은 책자 묶음 같기도 했습니다. 지수가 한 번은 봉투 안에 뭐 들었어요? 라고 물었으나 윤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쓰레기 좀 정리하느라 라고 대답하며 황급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이 평소에는 분리수거를 귀찮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윤재의 휴대폰 사용 방식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소파 위에 던져두는 사람이었으나 요즘은 항상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거나 호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액정을 확인하는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긴장하는 듯 했고, 지수가 가까이 다가서면 화면을 급히 끄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수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자석 클립에 꽂혀 있는 이상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보이는 메모였습니다. 그 안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회사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미션 일 완료, 사탕 20개 준비, 칭찬 스티커 주문과 같은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수첩을 들고 한참 동안 내용을 해석하려고 했으나 결국 알 수 없었습니다. 윤재는 이 메모에 대해 그거 회사에서 새로 하는 프로젝트 메모야 라고 얼버무렸지만 그 설명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날 밤의 행동은 지수의 의구심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 10시경 윤재는 평소보다 일찍 침실로 들어와 내가 먼저 잘게라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남편이 피곤한가 보다 하고 거실에서 잠시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침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재는 다시 외출복을 입고 아까와 똑같은 비닐봉투를 손에 든 채 살금살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굳어진 채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다. 이건 정말 이상하다. 지수는 더 이상 이 모든 수상한 징후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다음날 점심시간 직장 동료이자 오랜 친구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의 눈빛은 일제히 긴장으로 빛났습니다. 선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100% 뭔가 숨기고 있다니까. 이건 공식 아니야? 6년 차 권태기 공식. 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재테크 아니면 서프라이즈지. 윤재 오빠 성격에 바람은 절대 아니고. 혹시 지수 언니한테 줄 엄청 비싼 선물 모으고 있거나 비밀리에 투자 공부 시작한 거 아닐까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것 같던 경화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야, 그런 남자들은 다 그거 한다. 몸 관리, 다이어트, 몰래 PT 받고 그러더라. 갑자기 새 운동복? 아마 헬스장 등록해서 여자 트레이너한테 열심히 몸 자랑하고 있을 거야. 친구들의 조언에 지수는 억지로 웃었으나 마음속은 이미 무거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믿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은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왜 나에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지수는 친구들의 과장된 조언을 뒤로하고 커피숍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모른 척하는 것보다 직접 남편의 변화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내적으로 결심했습니다. 6년 동안 견고했던 신뢰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두려움과 함께 그녀의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남편 윤재의 비밀스러운 외출이 한 달을 넘기면서 지수의 일상에는 조용하지만 끈질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견고했던 6년의 신뢰는 깨지지 않았으나 그 신뢰 위로 왜 나에게 말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자꾸만 돋아났습니다. 이 의문은 보이지 않는 벽처럼 작용하여 지수와 윤재의 관계를 서서히 조명된 상태, 즉 서로를 예의주시하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대화했지만 그 웃음과 대화 속에는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나 행동을 읽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재가 귀가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외출을 서두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숨기는 것이 무엇이든 이 찝찝함을 해소하지 않고는 평온했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신뢰를 배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죄책감과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함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재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거실 테이블에 놓인 그의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은 그녀의 성격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녀는 빠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휴대폰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알림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액정 상단에 뜬 메시지 내용을 읽은 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4번째 미션 완료. 역시 리더님. 이 단어들은 윤재의 일상적인 회사 생활이나 건전한 취미 활동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급히 메시지 앱을 열었으나 해당 메시지는 이미 발신자가 내용을 지운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초 후 다른 발신자로부터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사탕 20개 꼭 챙겨오세요, 리더님. 우리 팀 미션 성공해야죠. 지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리더라는 호칭은 마치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 같았고 미션과 사탕 20개는 도무지 이 성실한 남편의 비밀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 남편이 회사 몰래 투잡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위험한 사설 모임에 가입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재가 출근한 후 지수는 그의 외출용 가방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추리를 유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어린이용 작은 장갑이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가방에 있기에는 너무나 작고 앙증맞은 사이즈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알록달록한 스티커 모음과 몇 장의 손그림이 그려진 종이였습니다. 그림은 서툰 연필 그림이었지만 윤재를 닮은 캐릭터가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은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이었고 내용에는 500원짜리 캔디 20개 구매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그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린이용 장갑, 스티커, 손그림, 캔디 20개. 이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방향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누군가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것. 지수는 다시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전날 들었던 충고와는 차원이 다른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되자 친구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선주는 흥분한 목소리로 거의 확신에 찬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완벽한 은밀한 육아 참여야. 윤재 오빠가 혼자서 비밀리에 키우는 애가 있는 거야. 미션 완료? 그게 바로 아이를 정해진 시간에 돌보는 임무인 거지.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아니야, 오빠는 그럴 사람 아니잖아. 혹시 불쌍한 아이를 몰래 후원하는 건 아닐까? 아동센터 같은 데서 봉사활동하는 거면? 근데 그걸 왜 숨기지? 경아는 가장 비관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숨기는 이유가 중요해. 몰래 애를 키우든 아니면 다른 여자와 엮인 결혼 외 삶이 있든 너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건 그게 너에게 피해가 되거나 충격이 될 일이기 때문이야. 친구들의 추측은 지수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한 신뢰와 눈앞에 놓인 수상한 증거들 사이에서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과연 그녀가 의심하는 것처럼 충격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편의 착한 성격이 불러온 오해일까요? 지수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비밀이 무엇이든 간에 더 이상 혼자 추측하고 친구들의 불안한 조언에 휘둘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장갑과 캔디 영수증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더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어. 이대로는 윤재 씨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지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외출 시간에는 남편을 미행하여 그 비밀스러운 외출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로. 그녀의 내적 결심은 그녀를 걷잡을 수 없는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인도할 참이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난 뒤에도 지수는 며칠 동안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미행한다는 것은 지난 6년간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메시지와 어린이용 장갑, 캔디 영수증이 주는 수상한 흔적들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어떤 진실이든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낫다. 지수의 내면 독백은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똑같은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7시 15분. 윤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평소와 같이 다녀왔어라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지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는 척하며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윤재는 샤워를 하고 곧바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딘가 들뜬 듯한 혹은 무언가 기대하는 듯한 미소가 어른거렸습니다. 손에는 여김없이 작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윤재는 현관에서 문을 살짝 연 채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녁은 대충 먹을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지수는 들고 있던 책을 던지듯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은 이미 가슴속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외출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와 모자, 그리고 마스크까지. 마치 영화 속 탐정처럼 과도하게 무장을 한 자신의 모습이 우스웠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발각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아파트 현관을 나서 윤재가 사라진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윤재는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50m가량 거리를 두고 그림자처럼 그를 뒤따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윤재의 뒷모습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윤재는 평소 헬스장이나 공원으로 갈 때 이용하던 큰 길이 아닌 익숙하지만 잘 사용되지 않던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는 낡은 빌라들과 오래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골목의 모퉁이를 돌아설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길 끝에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는 동네 공원 옆 으슥한 곳에 자리한 2층짜리 작은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문 앞에는 알록달록한 색상의 귀여운 캐릭터 그림이 붙어 있어 주변 분위기와는 묘하게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수는 몸을 건물 뒤쪽 벽에 완전히 숨긴 채 그의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윤재는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문이 다시 닫히자 숨을 참고 건물 입구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에 붙어 있는 작은 간판을 확인했습니다.
간판에는 윤재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따뜻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 지역 아동센터. 지수는 순간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남편의 외출이 불륜이나 투잡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었다니. 안도의 한숨이 먼저 나왔지만 이내 새로운 의문이 지수를 덮쳤습니다. 왜 이런 좋은 일을 왜 숨겼을까? 지수는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창문 너머 환하게 불이 켜진 방 안에는 남편 윤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10여 명쯤 되어 보이는 초등학생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윤재를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고 윤재의 표정은 회사에서 보던 무표정한 모습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즐거운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하며 윤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리더님 왔다. 오늘 간식 뭐예요? 윤재는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었고 손에 들고 온 비닐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500원짜리 캔디 2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지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역시 리더님, 4번째 미션 완료. 아이들이 윤재를 부르는 호칭이었고 사탕 20개와 캔디 영수증은 모두 이곳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줄 상이나 간식을 준비한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장갑과 손그림 역시 아이들과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윤재는 칠판에 무언가를 쓰며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든 간식이에요. 그리고 미션사는 분리수거 정리하기. 모두 미션 완료했죠? 지수는 창문 밖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비밀이 불륜이나 도박이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자부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왜 나에게만큼은 숨겨야 했을까? 윤재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유. 그 이유는 여전히 지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윤재의 소심한 배려일지 아니면 그녀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내막이 있을지 지수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미행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미행을 통해 진실의 단서를 확보했으니 이제는 남편과 직접 마주하여 그 귀여운 비밀 뒤에 숨겨진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들었던 수상한 행동들은 이제 6년 차 부부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참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윤재가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집안의 고요함을 깨지 않으려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지수의 모습이 윤재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미동도 없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재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외출의 피로 대신 무언가 들킨 듯한 당혹감과 미안함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안 자고 있었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지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어제 찍어둔 희망지역 아동센터 간판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사진을 윤재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윤재의 시선은 휴대폰 사진과 지수의 눈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찰나의 순간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변명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지수에게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침묵이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나를 속였어요. 퇴근 후 외출, 휴대폰 확인, 500원짜리 캔디 영수증까지. 나는 당신이 정말 위험한 일을 숨기고 있는 줄 알았어.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지난 한 달간 혼자 싸워온 불안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터져나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소심하고 선한 비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수의 깊은 절망감을 읽고 난 후에 진심 어린 사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윤재는 오래전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회계 관련 지식으로 잠깐 일에만 도와주려고 했으나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자신을 따르는 모습에 발이 묶였습니다. 센터가 너무 힘들었어. 선배 형이 정말 지쳐 보였고 나는 그냥 내 퇴근 후 짜투리 시간만 내면 되는데 아이들 눈이 너무 예뻤어. 근데 지수 내게 말하면 내가 내 봉사활동까지 돕느라 힘들어질까봐 걱정했어. 내가 왜 힘들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인데 괜히 부담 줄까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주말에도 같이 가자거나 간식 좀 만들어주자고 할까봐 겁이 났어. 나는 내가 평일에 회사 일로도 충분히 힘들다는 걸 알잖아. 내가 시작한 일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혼자 조용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윤재의 고백은 지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은 그녀의 상상처럼 위험하거나 충격적인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수를 향한 과도한 배려와 소심함이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오해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지수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소심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순간 터져나오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감정은 오해로 인한 분노가 아니라 안도감과 남편의 순수한 마음에 대한 감동, 그리고 그 바보 같은 소심함에 대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나 몰래 애를 키우는 줄 알았다고. 그게 걱정돼서 내가 당신을 미행했다고요. 윤재는 그제야 지수가 느꼈을 불안감의 크기를 깨닫고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내가 너무 멍청했어. 부담? 윤재 씨, 내 남편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왜 부담이야? 나는 지금 너무 자랑스러워.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지수는 윤재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의심과 불안, 걱정은 이 포옹 속에서 깨끗하게 정화되었습니다. 윤재의 품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숨기는 거 없지?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혹시 모르게 당신에게 피해를 줄까봐 숨기는 다른 귀여운 비밀 같은 거. 윤재는 지수를 마주 안으며 씩 웃었습니다. 응, 이젠 없어. 근데 나 사실 아이들한테 엄청 인기 많아. 내가 만든 간식이 최고래. 오케이. 그건 좀 짜증나네. 내가 만든 건 입에도 안 대면서. 두 사람은 크게 웃었습니다. 윤재의 비밀은 결국 6년차 부부의 관계를 흔드는 위기가 아니라 서로의 깊은 속마음과 소심한 배려를 확인하는 깨달음의 클라이맥스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이 완벽해 보였던 이유가 그저
그녀에게 흠없는 안정감만 주고 싶었던 소심한 착함 때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의 조명된 관계는 이제 다시 평온한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윤재와의 긴장된 대화가 끝난 후 지수는 지난 한 달간의 불안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지수의 품에 안겨 미안함과 안도감을 토해냈고 지수는 그 소심하고 착한 남편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을 가로막았던 보이지 않는 벽은 윤재의 과도한 배려라는 귀여운 이유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윤재의 외출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이 외출복으로 갈아입을 때마다 리더님, 오늘 간식은 뭐로 준비할까요?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고 그때마다 지수는 남편의 완벽해 보이던 껍질이 벗겨지고 드러난 인간적인 소심함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지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성실함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그의 일방적인 완벽함 속에 갇혀 그가 또 다른 삶을 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윤재가 자신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비밀로 했다는 말은 사실 그녀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윤재의 짐작이자 어쩌면 지수 자신이 남편에게 완벽한 아내여야 한다는 강박을 심어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상대방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진심을 이해하고 기꺼이 그 짐을 나누겠다고 손 내미는 용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평온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함은 때로는 관계의 깊은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번 비밀은 우리 부부에게 필요했던 아주 귀여운 균열이었습니다. 지수의 내레이션은 차분하고 서정적이었습니다. 윤재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지 일주일 후 지수는 지역 아동센터의 가족의 날 행사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스며드는 센터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화려한 저택보다 진실된 온기가 넘실거렸습니다. 윤재는 평소 회사에서 보여주던 절제된 모습이 아니라 활기차고 열정적인 리더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능숙하게 통솔하며 간식을 나누어 주고 칠판에 오늘의 미션을 적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윤재를 중심으로 작은 우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재가 마이크를 들고 지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부가 같이 오는 날입니다. 모두 박수. 아이들의 우아아 하는 함성 속에 지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 키가 가장 작은 소녀가 수줍게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요. 아내분이 자기 자랑이라고 맨날 말했어요. 지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이 걱정할까봐 숨겼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아내 때문에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던 남편이 유일하게 드러낸 자랑은 바로 자신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윤재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지수를 향해 씩 웃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소심했던 그는 아내를 직접 자랑할 용기는 없었지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에게는 그녀의 존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윤재에게 다가가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숨기는 거 있으면 다 말하라고 했지? 근데 사실 하나 더 있어. 지수는 긴장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뭐?
윤재는 아이들이 그린 커다란 벽화 도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안 속에는 우스꽝스럽고 귀여운 캐릭터 두 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에 유난히 뾰족한 초코 송곳니, 같은 귀여운 송곳니가 그려진 캐릭터가 바로 지수였습니다. 이번엔 센터에서 부부 캐릭터 벽화 그리기로 했는데 당신이 모델이야. 아이들이 당신을 진짜 좋아해. 특히 이 송곳니 캐릭터, 인기가 폭발적이야. 지수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의심과 불안, 미행, 그리고 눈물은 이 초코 송곳니 벽화 앞에서 귀여운 코미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비밀이 무엇이었든 결국 그 비밀의 종착지는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남편의 비밀은 큰 사건도 불륜도 이중생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중한 아내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좋은 일조차 숨겨야 했던 소심한 착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윤재 씨의 삶이 저에게만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흠없는 일상이 아니라 비밀이 사라진 그 자리에 새롭게 피어난 서로를 향한 믿음과 공유입니다. 오늘도 윤재 씨는 아이들과 미션을 수행하고 저는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송곳니 캐릭터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의 6년차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제 서로의 부족함까지 사랑하는 진짜 부부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